우리 많은 수험생들이 이 CT의 1차측 전격 선정하는 거를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절대 나는 실수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본기를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도면을 하나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짠!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 자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델타 여기 Y 이렇게 쓰여놨어요. 얘가 바로 트랜스포머 변압기를 얘기하는 거고 자 여기 TR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450kVA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거는 변압기의 용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154kV/229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숫자가 뭐예요? 1차측 전압이고 뒤에 있는 숫자가 변압기의 2차측 전압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변압기 2차 측에 CT를 설치한 그림이에요. 그럼 이랬을 때 이 CT를 이제 사와야 되지 않습니까? 사올 때 CTB가 몇 대 몇 짜리를 사와야 되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CTB가 몇 대 몇 짜리를 사와야 되냐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CT에 1차 측 전격이 있고 2차 측 전격이 있을 텐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CT의 2차 측 전격은 항상 5A야. 그래서 외우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CT의 1차 측 전격은 엄청 많아. 얼마나 많냐? 한번 적어볼게요. 5, 10, 15, 20, 30, 40, 50 막 이런 식으로 쭉 하고 이어진다 이런 의미야. 그러면 5대 5짜리 CT를 사와야 되는지 10대 5짜리를 사와야 되는지 15대 5짜리를 사와야 되는지 20대 5짜리를 사와야 되는지 선정을 해야 된다. 어떻게 선정하냐 그것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일단 여러분께서 CT의 전격을 선정할 때는 이 CT가 변압기 1차 측에 달렸는지 변압기 2차 측에 달렸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CT가 변압기 몇 차 측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1차 측이에요? 2차 측이요? 그렇죠. 2차 측이죠. 자, 그래서 요 CT의 전격을 선정할 때는 반드시 2차 측 전압을 사용하는 거야. 1차 측 전압은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요것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 먼저 1차 측에 흐르는 CT의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야 돼요. 자, CT 1차 측에 흐르는 전류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해요. 루트 3에 곱하기 V분의 P. 요게 실제 1차 측에 흐르는 전류 값이죠. 자, 숫자를 대입해 볼까요? 자, 루트 3에다가 곱하기 전압. 얼마 넣어야 돼요? CT에 걸려있는 전압. 그게 얼마예요? 229이죠. 그래서 22.9kV 분의 변압기 용량 얼마입니까? 450이죠. 그래서 450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럼 이 값은 뭐냐면 실제 여기에 흐르는 부하 전류다라는 거죠. 맥스 값.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뭘 해야 되냐? 여유 배수를 곱해줘야 돼요. 뭘 곱해준다? 여유 배수. 여유 배수는 자 일반적으로 1.25에서 1.5를 곱하면 되는데 시험에서 여유 배수는 1.25로 한다. 또는 여유 배수는 1.5로 한다라고 주어집니다. 만약에 안 주어지면 그냥 1.25 곱하시면 돼요. 자, 아시겠죠? 자, 시험에서 주면 주는 대로 곱하시면 되고요. 안 줬다? 그냥 편안하게 1.25를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1.25를 곱해 볼게요. 자, 1.25를 곱하면 그 값이 있을 거예요. 그 값이 얼마냐? 14.01이 나와. 14.01이 나온다고 가정할게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14.01 나오는지. 자, 나왔죠? 나왔으면은 이 값과 가까운 값. 자, 무슨 값? 가까운 값. 자, 따라해 보세요. 무슨 값이라고요? 가까운 값. 여러분, 올림이나 반올림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값? 가까운 값이에요. 그러면은 14.01과 가까운 값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지금 아까 전에 제가 CT의 전격이라고 해서 1차 측 전격에서 50, 15, 20, 30, 40, 50 적어놨죠? 이거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라고요? 예,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서 암기하고 있는 1차 측 전격과 가까운 값을 선정하면 돼. 자, 14.01과 가장 가까운 건 뭡니까? 그쵸? 어디야? 바로 15죠. 그래서 정답은 CT의 전격은 어떻게 되냐? 15대 5짜리가 선정이 되는 거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까요? 선생님 만약에 1.25를 안 곱하고 만약에 1.5를 곱하면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값에다가
1.25가 아니라 1.5를 한번 곱해보세요. 얼마가 나오는지. 아마 이 정도 나올 거야. 17.01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값을 여기서 찾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 20이 가까워요? 15가 가까워요? 17.01에서 누가 더 가까워? 아, 가까운 거라니까. 그렇죠, 여러분. 누가 가까워요? 15가 가깝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15대 5짜리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CT의 1차칙 전격 여러분 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 지워보고 만약에 CT가 여기 있지 않았어. 여기 있지 않고 자, 여기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CT의 1차칙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때는 전압을 얼마를 넣어야 돼요? 1호사를 넣어야 된다 이 얘기죠. 자, 이 정도면 여러분 이해하셨으리라 저는 믿을게요. 자, 그래서 가볍게 CT의 1차측 전격과 여러분 CTB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CT의 부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PT의 부담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은 CT의 부담인데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CT 2차 측의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 부하들이 소비하는 피상전력을 뭐라고 한다? CT의 부담이라 한다. 그럼 CT의 부담, 볼트 암페어는 어떻게 구하냐? 공식 외우셔야 돼요. I제곱의 Z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I는 전류고요. 전류는 5암페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Z가 뭐예요? 요 Z가 바로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임피던스는 단위가 이렇게 해서 옴이 되겠습니다. 옴이 기본 단위예요. 자, 이렇게 해서 CT를 우리가 이제 선정을 하고 여러분 CT의 심볼도 살펴보았습니다. PT하고 CT가 상당히 기본이고요. PT하고 CT를 합쳐놓은 게 MOF예요. 자, MOF라고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정규과정 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어려울 때는 어떤 게 좋냐면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계속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